16세 에바는 공장 노동자입니다. 교대 시간이 돼서 일을 마치고 동생 인형을 사러 시내에 나갔죠. 그때 괴한이 에바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괴한을 따돌린 에바는 마침 자신의 회사 통근버스가 와서 탑승을 해 위기를 피하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모두 내리고 버스에 에바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버스 기사는 이런 말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에바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버스는 인적이 드문 사막 같은 곳에 도착을 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탈출한 에바는 행인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도 역시나 한패였고 에바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 국경이 인접한 멕시코의 한 지역 후아레스란 곳은 값싼 노동력으로 어린 여성들이 교대로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새벽 늦게 퇴근해 강간 살해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그 지역 신문사인 엘솔이란 곳에서는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오히려 경찰들에 저지당하고 갱단에게 총알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죠. 정부도 합심해서 후아레스 지역의 사태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시카고의 한 신문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주인공 로렌을 멕시코 후아레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에바는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요. 이 불쌍한 소녀가 당한 진실과 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영화는 흘러갑니다. 멕시코에 도착한 로렌은 일단 예전에 같이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 디아즈 선배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둘은 그렇게 만나게 되죠. 진실을 알리려는 현지 신문사 엘솔에서 일하는 예전 선배에게 함께 살인사건의 배우를 캐내자 제안하는데 선배는 거부를 하죠. 그 일은 너무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괴한들에게 엘솔은 총격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로렌은 에바를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버스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로렌과 에바는 처음 만나게 되죠. 그때 마침 어떻게 알고 경찰이 찾아왔는데 로렌이 주의를 끄는 동안 선배는 에바를 숨깁니다. 다행히 경찰이 떠나가고 에바는 천장에서 나오죠. 에바의 본가도 위험하다 판단하여 엄마와 잠시 이별해 안전한 호텔에 머물기로 합니다. 둘은 몰래 호텔에 도착을 하는데요. 겨우 잠이 들었지만 에바는 수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그때 에바는 호텔 밖을 뛰쳐나가게 되고 로렌은 에바를 뒤쫓죠. 사실 그는 에바가 만들어낸 공포의 환상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시내까지 나오게 됩니다. 로렌도 샅샅이 에바를 찾기 시작하지만 여의치가 않네요. 드디어 주저앉아있는 에바를 발견합니다. 다리가 풀려버린 에바를 부축해 호텔로 둘은 돌아가게 되고 에바는 그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심히 앓고 있었죠. 딱한 에바를 통해 로렌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주 노동자로 미국에 왔던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그녀도 출생은 멕시코인이었죠. 하지만 호텔 앞은 이미 경찰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에바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없이 차를 돌리는데요. 그녀가 찾아간 곳은 사건 인터뷰를 요청한 부자인 테레사 여사 집으로 갑니다. Well, you did. But I have a situation. I have a girl with me. She was raped and almost killed in the desert. 테레사 여사는 고맙게도 에바를 거두어 주었죠. 다음날 한가로운 오후, 디아즈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또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현장에 도착을 했죠. 하지만 경찰에게 카메라를 뺏기고 맞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죠. 그날 저녁 에바가 버스를 탑승했던 정류소. 공장 버스를 전부 다 사진으로 찍기로 합니다. 오는 족족 모두 찍기 시작하죠. 다음날 선배와 함께 낮에도 공장 버스들을 계속 촬영합니다. 하지만 근처 경찰이 있어 둘은 도망치는데요. 둘은 일단 한 폐공장으로 몸을 숨기죠.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차가 그들을 덮쳐옵니다. 정체불명의 그들에게 둘은 표적이 됐죠. 가까스로 둘은 위기에서 탈출하죠. 테레사 여사는 저녁에 파티에 가야 돼서 오늘 밤은 에바를 못 돌본다 실랑이 중인데요. 그렇게 로렌과 에바도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at you. Doesn't she look beautiful? You look so beautiful. 그 파티는 한 명의 소녀 생일 잔치였는데요. 이 불공평한 세상이 에바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최고의 인기 가수도 초청이 되었죠. 에바도 그 밴드의 팬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에바는 평범한 10대 소녀였죠. 로렌이 무대 앞쪽으로 에바를 끌고 나갑니다. 무대를 즐기는 사이 로렌에게 반한 한 남자가 접근해 오는데요. I would love to show you a side of Juarez that I'm sure you never experienced. Well, if I ever have the urge for a tour, Marco, 에바는 거부를 하죠. don't worry, I know I can find you. 가수에게 사인까지 받게 되는데요. 행복도 잠시, 에바는 본인을 이렇게 만든 범인을 그 파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로렌도 그를 함께 보게 되죠. 그날 밤 집에 와선 에바는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에바가 힘들어할 때마다 로렌은 농장에서 살해당한 아빠의 모습이 떠올라 함께 힘들었죠. 다음날 아침 좀 더 정확한 통근버스 기사들 사진을 구했는데요. 용기를 내서 한 장씩 살펴보게 됩니다. 드디어 에바는 코털 기사를 한 장 뽑아냅니다. 그리고 로렌은 공장에 잠입해 그 코털 기사 차에 탑승한 뒤 함정 수사를 준비하죠. 열심히 공장 일을 배우고 하루 종일 로렌은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죠. 그 차에 탑승하기 위해 수십 대의 버스를 확인하는데요. 드디어 사진 속 남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기라고 해봐야 가방 속에 채워놓은 돌뿐이었죠. 드디어 그 공포의 버스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리고 로렌은 혼자 남게 되죠. No hay problema si me paro a echar gasolina. 한편 디아즈 선배는 에바가 당한 지점에 버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상 밖의 버스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으슥한 산업 폐기물이 쌓여있는 곳으로 도착했죠. 버스 안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돌든 가방으로 그리고 버스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그녀는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러다 어떤 구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곳은 수많은 희생자가 있는 시체들의 무덤이었죠. 겨우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You right? It was a massacre. I'm telling you, he was here. 버스 기사만 일단 체포되고 말죠. 본인이 겪었던 일과 후아레즈 사태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에바와 함께 목격한 그놈을 알아내기 위해 파티 때 직접대던 남자를 만나는데요. You know, there was somebody else there that night, too. Ah, Aris. Aris? Aris Rodriguez. See, his family's involved with the NAFTA factories. Very old family, too. 다음 날 시카고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동료 기자가 말하길 로렌이 쓴 기사는 상위원들의 압력에 의해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빡친 로렌은 다시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And I will be back. Emma, look at me. Voy a regresar. Te lo prometo. 그렇게 다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고 그날 밤 에바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저택 직원이 수색해보는데 찾지 못했죠. 이번엔 에바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로렌은 미국의 자신의 회사로 돌아왔는데요. Lauren, we cannot print your story. This story could save her life. It could save the lives of countless women in Juarez. This is a fucking important story, George. 편집장이랑 겁나 싸우지만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FTA 협력을 맺어 이 적나라한 기사를 싫어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에바는 테레사의 기중품을 털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 국경 수비대에 걸려버리죠. 브로커들은 도망을 가고 한편 디아즈 선배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괴한들에게 총을 맞았죠. 로렌은 다시 멕시코로 돌아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테레사와 만납니다. 선배는 끝내 사망하였죠. Bev is gone. What? She ran away. Nobody knows where she is, not even her mother, Lauren. 슬픈 소식뿐인 로렌은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놈이 대기를 하고 있죠. 한편 다행히 에바는 트렁크에서 구출됩니다.
밤이 찾아오고 로렌의 차를 미행하는 범인의 차량. 같은 시각 에바는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되는데요. 로렌은 에바의 본가에서 무작정 그녀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죠. 에바도 본가로 오는데요. 한편 안테나를 고치다 동네에 감전사고가 일어나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에바의 집에 들어왔지만 에바의 어머니까지 이사간 뒤였죠. 하필 강풍으로 인해 불이 점점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범인이 찾아왔죠. 미행하더니 결국 여기까지 쫓아왔네요. 더욱더 불은 거세지고 이때 에바가 등장합니다. 에바는 끔찍한 기억의 범인을 직접 제거하게 돼버린 거죠. 범인은 죽고 버스기사도 잡혔지만 여전히 소녀들은 누군가에게 희생당했습니다. 로렌은 미국을 떠나와 선배가 몸담았던 엘소를 직접 인수하고 여전히 진실과 싸우고 있죠. 미국과의 FTA 협정으로 멕시코 국경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세워져 있고 무관세 혜택과 값싼 노동력으로 수많은 기업과 국가는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후아레스 지역에는 천여 개의 공장들이 풀가동 중이며 당시 3초에 한 대씩 TV가 생산되고 7초에 한 대씩 컴퓨터가 생산될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 밤 늦게 혹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나온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2003년에 발표된 공식적인 자료만으로 258명이 죽고 실종까지 합치면 약 400여 명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성고문은 물론이고 일부 시신에선 장기까지 적출된 흔적도 보였죠. 인신매매, 장기매매 조직 등 범죄에 많은 인물들이 연루가 돼 있을 거라 추정이 되지만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을 봐선 결국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인 카르텔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영화 보도타운은 한국어로 국경지역인데요. 제목부터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근버스 기사와 FTA에 관련된 공장 집안 사이코가 범인이다 설정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의 어린 소녀들을 과연 누가 죽이고 있는가 묻고 있는데요. 디아즈 선배가 총을 맞고 죽는 것 또한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많은 기업들과 나라들의 기득권을 배불리기 위해 왜 항상 힘없는 소시민이 희생당해야 되는가, 저절로 분노가 치미는 작품이었습니다.